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한국은행은 8일 2년 만에 최고의 수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와 3조 원대 K방산 계약을 해서 한국 방산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완전하게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 언론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결국 최악의 시그널이 떴다. 한국 경제 정말 심각하다. 이와 같은 조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좌파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이념의 노예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두가 가난해진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극도의 편향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추락한 것은 문재인 2년차 2018년에 시작되어서 문재인 4년차 2021년 말에는 적자로 추락한 것이 팩트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역 적자가 시작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6개월 지속되어 온 무역 적자가 올해 6월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두고 좌파들은 수입 감소로 인한 불황형 흑자라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10월 한국의 수출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도 완전하게 전환되었습니다. 10월의 경상수지는 68억 달러, 약 9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이것은 2021년 10월 79억 달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흑자입니다. 수출은 57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6%나 증가했고 작년 8월 이후 14개월 만에 수출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수입은 5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7.6%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한국 경제의 체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문재인 5년 기간 주사파 소크와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국 경제가 이제 그러한 문재인의 잔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상수지 규모는 중기적으로 꾸준히 흑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감귤이 회수를 건너게 되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경제에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도 좌파 이념에 매몰되게 되면 탱자처럼 맛이 가버리게 됩니다. 실력이 너무나 출중했던 오건영 팀장도 한국 경제 정말 심각하다, 최악의 시그널이 떴다는 이념적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적 존재들입니다. 경제 분야에 좌파 이념을 섞어서 가짜와 거짓의 허구를 만들어서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경제 위기를 과장하고 결국 시장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소비는 GDP에서 수출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비 심리의 위축은 실물 경제를 위축시켜서 자익들이 원하는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익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는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6월 30일까지 은행 파산 건수는 무려 15,725건입니다. 전년 대비 23%나 은행 파산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3분기에 5.2%나 성장하면서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독보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가디언지는 미국 은행의 파산을 당황스럽다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파괴라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 부실 은행, 좀비들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창조적 파괴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 반면에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 언론에서 미국의 은행 파산 상황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좌파 이념에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파산 또 기업 부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좀비 기업들도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자 장사로만 25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땅 짚고 헤엄치면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들은 국가가 부도난다, 역대급 경제 위기가 온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닥치고 있다 등등 섬뜩한 경고의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파들이 선동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시절에 다시 뜨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모두가 가난해진다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좌파들의 주장이 모두 가짜이다, 거짓이고 허구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닥치게 되면 모든 국민, 모든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소수의 개인, 소수의 기업들만 고통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만 더 가난해지는 게 진실입니다. 오랫동안 좌익들은 9월 위기시설을 대대적으로 유포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부처 장관들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가짜로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허구이고 선동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많다고 위기론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경제 캐파가 늘어나면 부채는 당연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지표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의 반기업 정사 그리고 주사파 속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와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방산산업, 조선, 자동차, 원전산업 등등 분야가 최고의 수출을 기록하고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나 개도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막강한 기술 집약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당분간 한국 기업의 독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익들의 거짓, 가짜 뉴스만 차단하면 내년 총선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정권 교체로 새 지평을 열었고 세계 중추 국가를 향해서 우리나라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 후원해 주신 전용사님,
수덕덕량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